또 그 업체가 상표 분쟁을 좀 겪어보셨다, 상표 도용 당해서 고생해보셨다, 뭐 이런 업체들은 저희가 제안을 먼저 드리지 않아도 보통 두 번째 단계까지 많이 하십니다. 근데 분쟁 경험 없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잘 왔다,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만 하신 경우도 꽤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상표권 확보를 할 때 딱 이제 여러분들께서 진짜 하시는 비즈니스만 할 건지, 아니면은 사용 예정 중인 앞으로 이제 확장해 나갈 비즈니스 범위까지 할 건지, 아니면 그것도 더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등록을 막겠다, 나는 그 비즈니스 범위까지 할 이유가 없지만은 다른 사람의 등록을 막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범위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셔서 아마 느낌이 오셨겠지만 사용 예정 중인 범위까지는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보셨던 그 유사한 코드의 기초에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내가 딱 지금 사용하는 범위까지만 했다, 그런데 나중에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단계에서 그때 이제 그 범위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때는 그 우리가 확장하려는 그 상품에 대한 유사한 코드에 다른 사람의 상표가 들어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용 예정 중인 유사군 코드까지 커버하게 수련을 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단계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는 전혀 쓸 일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의 등록받는 게 너무 꺼려져, 그것까지 맡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들인데, 대표적으로는 되게 우리 유명한 그 회사들의 상호 상표, CJ라든지 SK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작년에 했었던 것 중에서는 그 서울대학교의 그 서울대학교 교표는 45개로 다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그런 그룹을 예를 들면 BTS 같은 경우에는 45개를 다 출연해 두었고요. 그런 식으로 되게 중요하고, 또 나는 예산은 크게 개의치 않아, 그러니까 다 막겠어, 다 막을 거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세 번째 단계까지 가기는 쉽진 않고 두 번째 단계까지를 최대한 하시는 게 좋다. 이건 이제 업체마다 다 이제 성향이 다르실 거예요. 우리는 좀 이렇게 두 번째 단계까지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업체가 있으실 거고, 아니야 일단 첫 번째 단계만 해 라는 업체의 그런 성향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당연히 이제 사업 초창기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많이들 인식이 확산되셔가지고 상표 사건들, 분쟁 사건들도 많이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하시고 하다 보니까 초창기 단계에서도 두 번째 단계까지 하신 경우가 점점 늘어나곤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또 요즘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 많이 받아서 하시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 초창기 단계라고 금전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태이지 않으신 경우들도 꽤 있다 보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 하신 것도 있고, 또 그 업체가 상표 분쟁을 좀 겪어보셨다, 상표 도용 당해서 고생해보셨다, 이런 업체들은 저희가 제안을 먼저 드리지 않아도 보통 두 번째 단계까지 많이 하십니다. 근데 분쟁 경험 없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잘 왔다, 그러면은 이런 누가 우리 거를 선점하는 일이 있겠어,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단계만 하신 경우도 꽤 있는데, 일단 원론적으로 법리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두 번째 단계까지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확장하려고 할 때 이미 선점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상품 범위 중 일부만 등록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방금 말씀드린 그 유사군 코드가 비어있는 부분에 제3자가 상표권을 확보해버리면 나중엔 내가 그 제3자의 상표권을 소멸시켜버리지 않으면 결국엔 등록을 못 받게 되는 건데,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어떤 특정 브랜드를 가지고 비즈니스 잘 해오다가 이제 그 비즈니스의 상품 범위를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그 범위에는 등록을 못 받으니까 그 범위는 다른 브랜드로 사업하자, 이게 약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되게 이제 꺼려하는,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들을 되게 그 상표 기업체 담당 실무자분들께서 많이 하세요. 상품 자체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판매업은 35류 아닙니까? 35류에 등록이 안 되거나 이 35류가 문제가 되면 내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걸 알고 계신가요? 일단 첫 번째, 이제 34류까지는 상품 자체에 대한 권리죠. 그리고 35류는 판매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판매업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적어둔 세 가지 말고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세 가지를 보시면 소매업 같은 경우는 제3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재판매하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물건이 안 팔리면 재고 부담을 누가 떠안습니까? 그 소매업자가 떠안는 거죠. 이게 소매업이고요. 판매 대행업은 그냥 제3자의 상품을 사오는 게 아니에요. 판매만 대행해주고 판매 대행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안 팔리면 그냥 재고는 다시 돌려주거나 하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재고 자체를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판매 대행업이고, 판매 중개업은 그냥 판매자랑 구매자를 중개만 해주는 그런 업을 하고 이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판매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 상품을 파는 겁니까? 타인의 상품을 파는 겁니까?
판매업은 이 상표법에서 말하는 판매업은요. 타인의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유권을 갖고 팔건 아니면 그냥 판매 대행만 해주건 상관없이 일단 타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품 자체에 대한 상표권이 있으면 내 상품을 판매하는 것, 생산하고 판매하고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폴더라든지 S마켓 얘네도 있고 오른쪽에 호카라든지 나이키, 뉴발란스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애들은 뭐에 대한 상표입니까? 왼쪽은 신발 판매에 대한 상표죠. 그렇죠? 얘가 신발 자체의 브랜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5류에 대한 상표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호카 이런 애들은 신발 자체에 대한 브랜드죠. 그래서 얘는 25류 신발에 대한 브랜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뭐 이런 웬만한 업체들이 35류까지 다 확보를 하긴 해요. 이제 그러한 이유들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얘는 어떨까요? 뉴발란스가 이렇게 매장 간판에 딱 붙여놓고 신발 같은 거 판매합니다. 이 뉴발란스가 간판에 사용하는 행위가 25류에 대한 신발에 대한 행위일까요? 아니면 35류 신발 판매업에 대한 행위일까요? 얘는 방금 설명드렸죠? 25류입니다. 본인의 제품, 뉴발란스란 본인의 브랜드 제품을 본인이 그냥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품에 관한 판매예요. 그래서 35류는 아니고 25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구별해 주시고 잠시만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도 잠깐 구별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상표 출원할 때 만약에 35류 넣으면 이 소매업이라든지 판매 대행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별해서 넣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다 소매업 이렇게 하시나요? 이것도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 분쟁 사람들이 꽤 있고요. 저도 한 몇 년 되긴 했는데 몇 년 전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매 대행업으로 등록을 받아주셨는데 소매업을 한 업체랑 불사용 취소 심판 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사용 취소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우리가 판매하고 있어 라고 자료를 냈거든요. 실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는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소매업을 하고 있었지 이 판매 대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수수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수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계약서 상에서도 수수료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막 계약서도 내고 뭐 판매한 거에 대한 이런 영수증도 내고 했는데 그 판매 대행업을 했다는 거에 대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취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매와 관련된 서비스 35에 등록을 받으실 때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업 아니면 하실 예정인 업이 소매업인지 아니면은 뭐 도매업인지 아니면은 판매 대행인지 중개인지 이런 것들 좀 구별하셔가지고 좀 스페시픽하게 지정을 해주셔야지 어떤 문제가 없다는 거죠. 불사용 취소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가 상대방한테 권리 행사하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내가 소매업을 갖고 있건 판매 대행업을 갖고 있건 유사범위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다른 사람한테 쓰지 마 하는 단계선 크게 문제 안 될 수 있지만은 불사용 취소가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요 디테일한 소매업과 판매 대행업이 동일성 있는 상품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서 등록받아 두셔야지 불사용 취소 방어가 가능합니다.